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주지 않겠느냐. 이화영의 1심 판결문을 통해서 쌍방울 김성태가 위험부담이 큰 대북 사업을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또 292쪽의 분량의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이 무려 104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판결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화영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명목으로 불법 대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0억 원이 넘는 돈을, 그것도 UN 대북 제재와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뒤따라야 되겠죠.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대납 사실을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성태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제안을 받은 김성태가 이재명과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정을 기대하면서 대북 송금에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는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대북 사업 비용 대납 요청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대북 사업을 약속해놓고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사업비를 보내지 못했던 경기도가 전주로 쌍방울을 선택하고 접촉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화영이 김성태를 접촉할 때부터 아마 이재명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2018년 12월 쌍방울 사옥에서 김성태를 만나서 북한의 경기도가 보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보다 두 달 앞서 북한에서 만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성애 실장에게 스마트팜 개선 비용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공식 지원이 불가능해졌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와 만난 자리에서 500만 달러가 5조 원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의 사업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대북 제재만 풀리면 히토류 채굴 등 할 사업이 너무 많다라면서 김성태를 설득했습니다. 이화영은 특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대납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이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김성태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잘되면, 이 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말이겠죠. 김성태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화영 역시 그런 뜻으로 말했을 것이고요. 쌍방울은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잘만 되면 대기업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절호의 기회로 김성태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성태는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고 경기도 도움을 받아서 대북 사업을 시작하기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김성태 회장에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라고 수차례나 답했습니다. 이재명은 향후 재판에서 자신은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고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김성태를 설득해서 대북 송금을 추진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면 그런 주장이 먹혀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이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의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모두 채우면 70살이 다 되어서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만기 출소라는 가정을 한다면 정말 감내하기 힘든 징역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화영이 변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화영 재판부는 김성태는 법정에서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성태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정을 기대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9월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그리고 또 접경지역과는 무관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특별수행단에 포함시키면서 정작 북한과 가장 넓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지사는 특별수행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재명이 그만큼 싫었던 것이죠. 문재인은 아마 그 같은 선택으로 이재명을 차기 대권 구도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오른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과 방북을 추진했는데 재판부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대북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보좌 역할까지 했던 이화영이 정부 발표나, 그러니까 특별수행 명단에서 제외시킨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또 2019년 7월 경기도가 주최한 필리핀 행사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그리고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 등이 나눈 대화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송명철은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공항에 김영철, 최룡해 둘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면 둘 다 공항에 나오도록 하고, 문 대통령이 갔던 백두산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그리고 차량으로 가게 하겠다. 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좋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화영은 이 같은 성과들을 이재명에게 빨리 보고를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하면서 김성태와 통화를 연결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통화를 하면서 저도 같이 방북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결국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영의 요청 없이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설명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우선 속옷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견기업이 제약이 많고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받는 대북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북한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대한민국 내에서 거쳐야 할 행정 절차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북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넘긴 쌍방울이 이유 없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넘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은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했지만 그해 5월부터 북한과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은 북한과의 합의서 작성 사실조차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에 추가로 300만 달러를 지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화영은 지금까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쌍방울이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2018년 4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했고 그 차익을 얻기 위해 북한 조선아태위와 계약을 체결해서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가 상승과 돈이 넘어간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서 그 같은 이화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2월 이후인데 이화영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주가가 급등했던 4월에는 이미 대북 사업 추진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쌍방울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주가 상승 수익금 조성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 검증을 위한 국정원의 구체적 노력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작성된 국정원 문건을 내세워서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분석된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었습니다. 이처럼 이화영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재명과
이화영과 대북 송금의 연관성이 입증된 만큼 이재명의 혐의는 이제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시가 이화영의 대북 사업 청탁이나 김성태의 800만 불 대납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도 지금 팩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